홍콩 한국방송 채널K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홍콩 정부는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해도 기존의 검역 조치 완화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고용연금인 MPF의 총 자산이 1,000조 홍콩달러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구형 옥토퍼스 카드를 교체하지 않을 경우 매년 20홍콩달러의 수수료가 공제됩니다. 출퇴근 시간 하버터널 3곳의 이용료가 재정비될 전망입니다. 11월부터는 공공체육시설 임대서비스 이용 기준이 한층 더 엄격해집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존 리 행정장관은 홍콩의 해외 유입 사례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 조치 완화는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추가 검역 조치 완화는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에 이루어지겠지만 홍콩 경제를 정상 궤도로 회복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2주 전 0+3 조치가 시행된 이후 홍콩 국제공항의 10월 승객 수는 9월 대비 최대 30% 증가했습니다. 다만 입국자 수 대부분이 홍콩 거주민들이었는데요. 순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10%에 그쳤습니다. 홍콩 여행산업위원회의 지안나 슈 위원장은 레스토랑 출입 제한, 값비싼 항공권, PCR 검사 요건 등이 홍콩을 찾으려는 방문객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관광객 유인을 위해서는 입국 규제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의 고용연금인 MPF의 총 자산이 1,000조 홍콩달러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리서치 회사 MPF 레이팅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첫 9개월 동안 누적된 투자 손실은 2,589억 홍콩달러, 9월에만 821억 홍콩달러의 투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가입된 회원 1인당 56,500 홍콩달러의 서류상 손실을 의미하는데요. MPF 회원 계정의 평균 잔액은 9월 현재 21만 1,000 홍콩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18.1% 감소했습니다. 실망적인 성적표의 원인,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급등,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팬데믹 이후 고용주의 MPF 납입 불이행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요식업 부문의 고용주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옥토퍼스 카드를 제때 교체하지 않을 경우 매년 20홍콩달러의 수수료가 공제됩니다. 옥토퍼스 측은 곧 만료돼 무효가 되는 옥토퍼스 카드를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올해 11월 15일부터 교체 기한 만료 카드에 대한 관리 수수료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최소 3개월의 통지 기간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도 환불을 받거나 추가로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무료로 새 카드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체 대상인 옥토퍼스 카드를 리더기에 갖다 댈 경우 3번에 걸쳐 알람음이 울립니다. 기존 카드 잔액과 연계 서비스는 신규 옥토퍼스 카드로 자동 이관되며 구형 옥토퍼스 카드는 3개월 이후 무효화됩니다. 출퇴근 시간 하버터널 3곳의 이용료가 재정비될 전망입니다. 홍콩 교통국은 오전 7시에서 10시, 오후 5시에서 8시 동안 홍암터널과 이스턴 하버크로스 터널 이용료를 20홍콩달러 오른 40홍콩달러와 45홍콩달러로 각각 인상하는 반면 웨스트 하버크로스 터널의 경우 5에서 10홍콩달러 인하한 65에서 70홍콩달러 선으로 책정하자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택시에는 종일 같은 이용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교통국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운전자의 20%는 출퇴근 시간 홍암터널과 이스턴 하버크로스 터널 이용료가 20% 인상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다른 터널을 이용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법안은 내년 여름쯤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1월부터는 공공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시설을 예약한 뒤 수익을 목적으로 재판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는 5월 1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스캘핑 방지 조치, 즉 무작위 검사, 엄격한 신원 확인, 예약 포기 금지 이후 6개월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60일 이내에 예약된 시설을 2번 이상 이용하지 않거나 해당 시설에 출석하지 않은 사용자는 규정을 위반한 처벌로 최대 90일 동안 시설 예약이 금지됩니다. 또 무단으로 타인에게 시설 이용권을 이전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 적용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360일로 2배 확대됩니다. 사실상 1년간 예약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건데요. 특히 축구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온라인에 등록된 레저링크 이용자 4명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서상 이름과 실제 사용자가 일치해야 하며 현장에서 원본 신분증도 제시해야 합니다. 미중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엔 미국과 홍콩이 홍콩 빅토리아항에 입항한 러시아 재벌 소유의 호화요트 압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신흥 재벌인 철강업체 세베르스탈의 대주주 알렉세이 모르다쇼프가 소유한 미화 5억 달러 상당의 호화요트 노르가 지난 5일 홍콩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 서방의 제재 대상임을 내세워 압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홍콩 당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제재를 회피하려는 개인으로 인해 홍콩이 도피처로 이용된다면 홍콩의 사업 환경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존니 행정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는 이행하지만 다른 사법관할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과된 제재는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이 같은 제재는 매우 야만적인 행동이고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미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한인 소식입니다. 주 홍콩 한국문화원은 10월부터 2달간 한국의 흥을 주제로 제12회 한국 10월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한국 10월 문화제는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홍콩 내 최대 규모의 한국 문화제인데요. 올해에도 약 35개의 한국 문화 프로그램이 문화원을 비롯해 홍콩 주요 문화시설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전 세계 6개 제외 한국문화원과 함께 추진하는 한국문화축제 코리안 컬처씬이 함께 개최될 예정인데요. 11월 5일 토요일 오후 6시 홍콩 구룡반도에 위치한 카이텍 로툰다 3관에서 홍콩의 K-팝 커버 댄스 팀들이 선보이는 열정적인 K-팝 댄스 공연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 종합문화축제인 한국광장 2022 행사가 22일 토요일부터 이틀간 홍콩 최대 복합문화공간인 서구룡 문화지구에서 개최됩니다. 한국광장 행사는 홍콩에 진출한 15개의 한국기관과 기업이 참가합니다. 문화원은 한국광장을 찾는 홍콩 시민들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한복체험, 전통놀이 체험, K-팝, 사물놀이와 태권도 공연 등 다양한 한국 문화 활동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한국광장이 열리는 22일 토요일부터 이틀간 서구룡 문화지구에서는 김장하는 날 행사도 마련됩니다. 홍콩 한인회와 홍콩 한인 요식업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 김장김치 300포기를 만들고 일부는 한인 장자들에게 기부하며 현장 판매 수익금은 한인단체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을 통해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김장 재료와 용품 일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외국인 이웃과 함께하는 김장 행사로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통한 차세대 인재 육성, 국제 콩쿠르 주최,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HKGNA가 올해는 한층 더 커진 스케일로 개최됩니다. 세계적인 목소리의 주인공 소프라노 조수미가 홍콩을 방문해 홍콩 최고의 팝 가수와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인데요. 조수미 씨는 올해 초 홍콩이 2주간 호텔 격리를 시행하고 있을 때 이미 참가 의사를 밝히며 이번 무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습니다. HKGNA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구룡 문화지구에서 페스티벌 오픈 콘서트를 시작으로 차세대 뮤직 콘서트, 야외 영화제, 국제학교 합창단 공연, 폐막 공연 등을 연이어 선보일 예정입니다.
울산 전국체전에 참가 중인 홍콩 한인 대표팀이 테니스, 볼링, 탁구, 스쿼시, 골프 등 5개 종목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3년 만에 열린 전국체전에 재외동포 1,331명이 참가했다면서 현지에서의 뜨거운 열기를 전해왔습니다. 주 홍콩 총영사관은 지난달 28일 홍콩 스타트업 지원단지 사이버포트에서 제1회 재홍 한인 유학생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6개 팀이 각 팀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창업 경진대회 심사 결과 1등 무토팀, 2등 나스닥팀, 3등 메이커씬 팀이 최종 수상했습니다. 수상팀은 홍콩 사이버포트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원과 한국은행권 청년창업재단 D캠프의 투자 설명회 참가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더 스트롤 갤러리에서 한국의 젊은 공예 작가 8인의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 성실한 공예 세대를 뛰어넘는 한국의 작가들 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가 아닌 미래에 대한 가치를 제안할 수 있는 안목을 지닌 선구자로서의 장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승권 원장의 생활 칼럼입니다. 이번 주는 홍콩에서 가장 독특한 섬 압차우로 떠나봅니다. 홍콩의 260여 개 섬들 중 사람이 살고 있는 섬 중에서 가장 작은 섬이 바로 이 압차우인데요. 한때는 1,000명이 살았지만 지금은 10명만 이 섬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오리를 닮아 오리섬이라고도 불리는 섬, 압차우만의 매력을 전해드립니다. 이흥수 약사의 건강 칼럼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현재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해열제는 파나돌이지만 예전에는 해열 진통제 호자이공이 가장 큰 인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통 한방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한 양방제제라고 하는데요. 80년이 넘도록 대중의 인정을 받아온 호자이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이번 주까지 초가을의 맑고 신선한 공기를 홍콩에서도 즐길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은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21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차가운 바람도 꽤 많이 불겠습니다. 체온 관리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홍콩 한국방송 채널K였습니다. 고맙습니다.